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의 김기태라 그럽니다. 제가 CTL과 정보전산처에 봉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효율적인 교사학습 활동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온 오프라인 이란 제목으로 얘기하기에 조금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지난 6월 28일 전국 CTL 학예 워크숍 때 발표했던 내용인데 이번 금요일에 데이터 분석 실습에 있어서 약간의 이론적인 그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한 번 더 제가 다 설명을 드리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 효율적인 교사학습 활동을 위해서 그 데이터를 사실 많이 우리가 수집도 하고 있고 쓰고 있습니다.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설문조사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이제 수강 설문이라는 수강평가라는 명목으로 그 수치로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나 혹은 그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나 우리가 많이 사실은 보관하고 있죠, 사실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교사학습 활동에 있어서 참고로 쓸 것인가, 그리고 직관적으로 어떻게 빨리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정책에 반영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살짝 보고 이번 금요일 실습을 할 때 몇 가지 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팁들을 제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할 때 우리가 있는 데이터를 잘 다루어서 원하는 어떤 방향성에 관한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보통 우리의 일반적인 빅데이터 부분인데, 어떤 시뮬레이션 왜 현재가 이런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또 빅데이터 얘기가 많이 쓰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공학에서는 어떻게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 기술적인 얘기도 할 때도 빅데이터입니다. 어떤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이제 제가 빅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책인데, 부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부가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의 기원 책을 보시면 간단한 부라는 거는 불평등한 그런 자원의 분포에 따라서 주위에 서로 그 자원을 서로 교환하면서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없던 경제가 생긴다라는 시뮬레이션을 직접 함으로써 이 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온 재밌는 예는 뭐냐면 이런 그 물고기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결정이 됐을까라는 건데, 이 부여경책에 보면 그 MIT 미디어 랩에서 이제 얘기한 건데, 물고기란 모양을 생각하기 위해서 랜덤하게 그 네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 이런 것들을 구성해 놓고 무작위로 얘가 조합을 하게 만들고 얘가 떨게 만듭니다. 떨게 만들어서 강을 하나 설정을 해서 이 강 사이를 가장 빨리 건너가는 이 조형물을 이제 반복적으로 골라냅니다. 그러면 수만 가지의 조합에 수만가 수천만 가지 조합이 있다면 그 중에서 흔들었을 때 가장 빨리 전달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해보니까 이런 모양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왼쪽 모양처럼요.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이런 모양 나온 것들을 가만히 보면 물고기 모양이나 뱀이나 그런 우리가 현존하는 어류의 모양과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굉장히 수많은 시간 동안 랜덤한 현상이 반복되어서 최적화되어서 용불용설처럼 최적화되어서 나타난 모양을 얘기할 때도 이런 빅데이터의 시뮬레이션 파트로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수업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기존에 통계 처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쓰는 LMS에서 이제 간단한 통계를 내어서 이제 본 겁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과연 무슨 요일에 학생들이 많이 제 수업 자료를 LMS를 통해서 봤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토탈 시간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 280.60시간이라면
저희 클래스 학생들이 일요일에 208시간 정도의 시간을 로그인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면 이 현상만 보면 일요일과 화요일이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고 목요일이 거의 안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의외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많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실제 수업이 언제 있었을까? 제3자가 봤을 때요. 저는 물론 알고 있지만 그러면 언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화요일과 일요일이 많은 걸 보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월요일과 수요일 수업에 하루 전날 들어와서 내일 수업 가기 전에 뭐 없을까? 아니면 한번 복습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더 들어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수업은 월요일과 수요일이 있었기 때문에 전날 많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업 자료를 미리미리 계속 퀴즈도 보내고 그리고 이메일 같은 거 자주 보내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패턴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월요일하고 수요일 수업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월요일, 수요일에 해당되는 일요일과 화요일 데이터를 보면 수요일 수업에 대비하는 화요일 시간이 30시간 정도 많이 투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30시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왜 화요일 날 더 많이 보게 될까? 왜 그럴까요? 예, 그것은 제가 시험을 매번 수요일 날 봤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수요일 날 시험을 보다 보면 아무래도 그 전날, 시험 치기 전날 더 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볼 수 있고 수요일, 월요일 수업이었는데 재미있게도 목요일 날 수업이 학생들이 LM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데이터를 통계처럼 처리한 걸 보면 과연 이제 LMS 관점에서 이 트래픽을 언제 많이 들어오느냐라는 건 당연하게 일요일, 화요일 날 주의 깊게 그게 고장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다. 거꾸로 이 LMS를 이제 켰다 껐다 해야 된다든지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제 수업만 본다 그러면 목요일 날 켰다 껐다 해주는 게 주말보다는 나을 거란 얘기입니다. 보통 일하지 않는 주말에 켰다 꺼야 된다 생각했지만 제 수업만 본다 그러면 오히려 목요일 날 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에 관한 데이터를 우리가 보면 어떻게 수업 자료를 활용해야 될지, 올려야 될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이 LMS를 많이 들어왔을 때 과연 학생들이 학습효과가 높을까? 라는 질문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질문을 이제 한번 해결해 보기 위해서 한번 LMS 사용 시간을 개별적으로,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중간 기말고사를 합한 점수를 Y축으로 둬서 그래프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시간 이하에서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고 중구난방입니다. 짧게 물론 0시간 본 친구들은 0점에 가까운 봐서는 그리고 최고 점수에 해당되는 친구는 한 20시간 본 겁니다. 근데 이게 20시간 이상을 보다 보면 이렇게 추세선을 넣을 수 있는데 대략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많이 본 친구들이 성실한 친구들이 성적도 많이 받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통계 자료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뽑게 하려 그러면 X축과 Y축은 어떤 값을 이런 그래프인 경우에 둘까? 그리고 추이선을 두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상황이 있을까? 그리고 이거는 30명, 40명, 50명 정도 해당되는 학생들인데 이거는 빅데이터가 맞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본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중요한데 과연 LMS를 접근을 많이 하면 성적이 좋나? 아니 성적을 좋게 하려면 많이 접근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 이런 접근을 한 것과 성과에 관한 분석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가 있으니 여러분 많이 접근해서 많이 참여를 해주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상관관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본다면 데이터 자체는 적을 수 있지만 이런 상관관계는 빅데이터가 지향하는 어떤 함의를 가진 내용을 가진 부분을 설명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한번 검색을 해보면 빅데이터와 에듀케이션이라는 그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해보면 이런 그림들이 쫙 나옵니다. 그림들 나오면 이제 눈에 띄는 그림들이 이래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는 부분이 그림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빅데이터에서 큰 문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크기도 크고 중간에 배치하고 횟수도 적고 적고 중요하지 않은 단어는 바깥에 나오면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워드 클라우드라는 글 단어의 구름이란 거죠. 그리고 이런 시각화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분석과 워드 클라우드. 이번 금요일에 실습도 이런 워드 클라우드나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같은 텍스트를 이용해서 상관관계하고 그림을 보여주는, 그리고 여러 다양한 그 다이어그램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볼 것인가라는 것을 실습을 해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빅데이터 에듀케이션을 검색했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온 걸 보신다 그러면 그럼 이제 이런 빅데이터와 그림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를 보면 때로는 이제 암담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론을 본다 그러면 앞서 월화수목금 이런 요일에 관한 접근 방법들은 그 LMS 시스템 내 로그 파일이라는 그 자료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학교 내 포탈이라든지 학교 LMS 시스템에 로그인 한다 그러죠. 그 로그인을 하는 행위 자체가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IP에서 어떤 ID가 어느 시간에 어떤 기기를 가지고 얼마나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들어왔다 라는 것이 이제 저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ID가 어떤 IP로 퀴즈에 참여하였다, 아니면 게시판에 글을 썼다.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 데이터가 굉장히 개인정보 부분도 있을 거고 굉장히 예민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결국은 데이터의 자원 광산인 거죠. 그래서 이 방법론을 소개할 때 제가 로그 파일이라는 것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아까 제가 행위자 모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좀 더 그 빅데이터에서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대상 간의 그 역할이나 컨스트레인트를 주고 어떤 제한 조건을 주고 걔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행위자를 그 행위에 관한 룰을 주고 발전하는 그 행위자 모델에서도 이제 빅데이터 방법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물고기 모양이 왜 물고기 모양이냐, 그 랜덤한 도형을 랜덤하게 조합하게 하고 단 조건을 강을 하나 설정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건너갈 때 가장 빨리 건너가는 도형만 살아남게 해서 이거를 수천 수만 번 반복했을 때 살아남는 그런 일종의 하나의 행위자 모델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로그 분석, 네트워크 분석에 관한 이런 데이터 분석에 관한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하고, 교수학습에서는 데이터가 어떤 게 있을까, 그런 항목들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분석, 이제 간단하게 제안만 제가 드리고, 그다음 정리할 때 이제 기술적인 파이썬이나 R 프로그램이나 제가 이번 금요일에 소개할 형태수 분석기나 R, 매크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에 있어서 무크라든지 학교 내 LMS라든지 플립드 러닝이라든지 오프라인 수업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수집하는 데이터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성과와 교수학습에 연결되는 좋은 생각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방법론을 소개할 때 생각을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되느냐라면,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경우는 이런 로그 파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로그 파일의 예를 보면, 이제 제가 여기 온라인에서 했는데요, 찾아왔는데, 컴퓨팅에서 로그 파일이라는 것은 이제 이벤트를 저장하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OS, 오퍼레이팅 윈도우 이런 리눅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는 실행을 하고, 그리고 유저 간에 이제 여기는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되어 있는데 우리는 LMS겠죠.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해당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파일로 이제 저장하는 게 로그 파일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저희들 LMS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파일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세스 로그, 그러니까 세션 로그, 이런 것들이 LMS 다른데 저희 학교에 쓰는 LMS 예를 보면 로그 파일을 이제 텍스트 파일 저장한 거를 그냥 열어본 겁니다. 열어보면 2016년 6월 2일 시간도 되어 있고 그 세션이란 게 이제 로그인에 들어왔을 때 아이디가 이렇게 2237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 학번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IP 주소를 알면 전 세계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질라 5.0, 모바일, 런, 그리고 네이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그 브라우저나 기기를 써서 들어왔는지에 관한 정보가 이 로그 파일에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파일 예를 보면 사용자 아이디라든지 접근 장치 기기라든지 로그인 시간이라든지 메뉴를 어떤 거 이용했는가라든지 과제 지출을 했는지 IP 주소 지역 같은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내가 수업에 있어서 이 로그 파일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이거를 출석을 했는가라든지 그 시험을 실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점수가 어떻는지 이런 것들을 다 로우 데이터 형태로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 파일에 시각화하는데 이제 무크에서 하나 예를 보면 하버드 엑셀에서 이제 제공하는 거를 지도를 또 그려놓고 이제 이렇게 많은 그 등록자가 195개의 국가에서 등록하고 있다 보면 이 색깔에 따라서 이 색깔이 진해질수록 많이 접근한 등록인데 이걸 보면 이거 시각화 딱 해보면 아프리카에서 덜 접근하고 북한에서도 접근하고 있지 않고 한국에서도 많이 접근하고 있네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오픈코스웨어라고 초창기 오픈코스웨어에 이제 접근하는 국가를 보면 우리나라가 4위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오픈코스웨어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국가의 통계가 있었다라는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런 아까 로그 파일이라는 그런 파일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시각화 해준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어떤 나라에 어떤 언어로 서비스를 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온라인 환경에서는 우리가 온라인 환경의 교수학습 환경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겠죠. 그래서 등록자 분포라든지 과목 수료자 분포라든지 성별이라든지 학력 분포라든지 나이 분포라든지 적어도 유저의 처음에 등록할 때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시각화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에 대한 관심과 대상에 관한 좋은 정보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또 다른 로그 파일 한 예를 보여드리면 이런 지금 무크에 관한 예를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K무크 에서 K무크라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무크가 있죠. 이 무크에서는 그리고 유니스트에서도 유니스트 X라 그래서 이 오픈 edX라는 edX에서 공개한 edX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로그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로그 파일을 보면 트래킹 로그, 데이터베이스 로그,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로 정의된 게 있고 로그 파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 오픈 edX라는 이 플랫폼에서는 겉으로 보는 그런 플랫폼 말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보면 파일의 저장량을 보면 이런 이러면 중괄호가 되어 있고 이건 아까 형태가 좀 다르죠. 보면 이렇게 인용 표시가 있고 콜론이 되어 있고 모질라 5.0 뭐 이렇게 애플 웹킷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애플에 접근했구나. 그리고 멀티플 초이스 오브 퀘스천스 되어 있어서 이거는 퀴즈에 관한 어떤 로그 하나이구나 라는 걸 보면 퀴즈 문제는 What color is the open ocean on a sunny day 되어 있는 것처럼 퀘스천을 가는데 보이고 답은 어떤 걸 했고 answer는 어떤 걸 선택했고 이런 하나의 퀴즈에 관한 로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로그 파일이 굉장히 중요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파일로 저장되어 있기도 하고
보시는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걸로 저장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걸로 저장이 되어 있으면 훨씬 편리하긴 합니다. 훨씬 빨리 분석이 되기 때문에 결국 형태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해서 정의되는 게 편하죠. 근데 데이터를 이제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면 엑셀에서 불러들이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저장되면 이거를 DB 형태로 이제 MySQL이라는 것이나 몽고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 무들에서도 이제 우리가 학교마다 많이 쓰는 무들에서도 이런 로그 파일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관리자 화면에서 이 옵션을 선택해서 이 로그 파일을 언제 어떤 학생이 어떤 IP로 적용해서 인포메이션을 뭘 써서 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LMS가 어떤 거에 활용되고 있는지 보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 분석을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에 이런 텍스트 포맷이나 JSON 형태나 MySQL DB 포맷이나 MongoDB 포맷이라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고자 했을 때 결국 이제 성과 지표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 분석의 어떤 틀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로그 파일에서 데이터의 형태에서 이 LMS 들어있는 거를 출석이나 참여 부분을 성과 지표, 성적이나 강의 평가 이런 부분을 같이 선택적으로 불러들여서 여기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몽고DB라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로 적용을 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감안해서 이제 자료를 추출해서 조건에 따라서 분석 파일을 만들고 교수자와 학습자, 출석 로그인 이런 활동과 성적이나 성실도 성과 부분을 서로 연계를 지어서 전체 활동과 성과를 조합해서 통계 현황과 연관성과 예측 제안을 하고 참여 패턴을 보고 개선 방향을 하는 게 전체적인 데이터의 기술적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평소에 보통 데이터 분석을 한다 그러면 누군가에게서 그러니까 정보전산 관련 부서에서 현재 학교에 쓰고 있는 LMS 정보를 다 다운을 받아서 엑셀로 받아서 거기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엑셀로 받아서 내가 전체적으로 성적이 몇 학년이 좋으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엑셀로 다 처리해서 처리해서 원하는 걸 파워포인트로 해서 현재 통계 현황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으로 하시는 방향일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애널리티क्스 관점에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함께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툴들이 우리가 키워드만 보시면 R이나 넷드로우나 DB나 파이썬이나 엑셀이나 오픈 API, 이런 오픈 API라는 것이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툴을 이용해서 이번 금요일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성적과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연관성 이런 보는 부분에 하나의 방법적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이제 방법 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보면요, 네트워크 분석 워드 클라우드라 되어 있는데 이 워드 클라우드 제가 예를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엑셀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잠깐만 있습니다. 들어가서 네트워크 제가 여기 엑셀 가장 많이 쓰시는 엑셀 같은 걸로 잠깐 보면 하나의 예를 보면요, 워드 클라우드인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교육은 분당시는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
보시는 건 분당신문 서울 성남시 분당구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다 읽어도 되는데 이 문장에 있어서 키워드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거를 보기 좋게 아까 중요한 단어를 중간에 나오고 했을 때 워드 클라우드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프로그램을 간단히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내부적 R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 R을 돌려서 이제 여기서 키워드를 보니까 코딩이 제일 많이 나오고 교육이 그리고 스크린샷 몇 가지 스크래치라든지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게 워드 클라우드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문장을 분석해서 단어 연관성을 본다거나 동시 출현한다거나 인접도 이런 분석 기술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데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문장에 있어서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 예를 들면 소감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은 1000명의 소감이 있다. 50명의 소감을 한데 모아서 한 강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다. 그럼 방금 보여드렸던 문장에서 키워드를 뽑아내는,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를 표현하거나 키워드 간의 웨이트를 이제 보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최근에는 이제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라든지 이런 문장 감정에 관한 분석, 그리고 키워드 분석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알파고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IBM에서 왓슨이라는 그런 문장 분석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이긴 하지만 방금 실행했던 엑셀을 분명히 실행시켰는데 문장을 추출하고 얘를 이제 R 프로그램 같은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키워드를 빼내어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내고 네트워크 분석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다양한 시각화 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구글의 비주얼라이제이션 API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잠깐 보면, 내가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보이고 싶을 때, 보면, 이런 반응형으로 지도를 통해서 보느냐, 칼럼으로 보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반응형으로 이렇게, 보는 것들이 기술이 존재합니다. 존재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는 부분,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료를 보시고 한번 클릭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관해서 이런 네트워크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보면 이 예는 이제 각 단과대학별로 수업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는 주관적인 그런 서술형 문장을 가지고 쫙 모아서 키워드를 앞서 분석했던 것들을 이제 네트워크도로 나타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보보호학부에서는 일반적으로 만족, 부족, 대체 잘 정확히 분석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또 예를 들어 이런 키워드 나오긴 하는데 이런 걸 사실은 좀 다듬어 줘야 되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그림으로부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단과대학 상관없이 강의, 과목, 전공, 수업, 전공 과목, 교양되어 있는데 이런 키워드가 많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과대학에서는 강의 방식이라든지 성적 사정이라든지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히 다른 데 나타나지 않은 키워드를 썼는 거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질 때 좀 더 의미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림으로부터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센츄럴리티라는 이런 디그리 센츄럴리티, 클로스니스 센츄럴리티, 뷰틴 센츄럴리티, 아이겐벡터 센츄럴리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트워크에 있어서 가장 누가 중심이 되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이런 그림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가 실제 적용된 예가 나노허브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이 과목에 관한 키워드를 가지고 전체 그림을 그린 건데 점 하나하나가 다 과목인데요.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해보니까 이런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리지 맵이라 그래서 이런 그림을 날리지가 어떤 지도하에 있느냐를 보고 했을 때 물리, 화학이다, 생물이다 이런 얘기 하듯이 그런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모아보니까
이렇게 클러스터링 되는 과목도 나타나더라. 그런 과목을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해보는 데에도 이런 네트워크 분석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교수학습 환경에 대해서 이제 과목, 저희 학교에서 이제 했던 그 예를 보면, 이제 교수학습 환경에 대해서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에 따라서 한번, 싹 다 몇천 명에 관한 학생들이 이제 3,000명, 4,000명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걸 보면, 1학년들은 지금 보니까 실험이 제일 중심에 실험과 강의실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구나. 기자재도 좀 문제가 됐구나.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뭐 물리 에어컨, 물리 실험 됐는데, 요런 그 워드 클라우드 관점을 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적으로 강의실에 어떤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환경은 고학년 됐을 3학년이 특별히 크고 1학년이 크고 라는 걸 볼 수 있고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재밌는 건 4학년인 제대도 있죠. 그 제대. 그래서 이런 4학년 제대가 있는데 1학년에는 1학년도 제대가 있네요. 1학년 과목을 하고 2학년에서는 제대가 없습니다. 제대 조그맣게 있군요. 그래서 이런 교사학습 환경에 있어서 학생들의 그 현재 상황과 그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단순한 통계 처리에 있어서 빈도수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림을 직관적으로 빨리 보여줄 수 있구나.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만능이지는 않고요. 그 데이터를 잘 정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 생각해보시면 데이터를 보면 뭐 출석과 성실도, 클릭과 머무는 시간, 커뮤니티 활동, 시험 통계적 기술 이런 것들이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생각이 나름일 것 같아서 수치화된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번 금요일에 제가 보여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습을 이제 해볼 예정인데요. 하나 알려드리고 실습을 해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런 기술적 뒷받침으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키워드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이썬이나 데이터베이스나 노드.js나 민스택, 뭐 R 프로그램 이런 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교사학습 모델에 관한 모델을 설정하는 게 중요해서 행위와 성과 연결 모델 이런 부분도 좀 더 발전된 모델로서 제안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사물 인터넷 글에서 학생들이 휴대폰이 위치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이제 헬스 체크 이제 뭐 심장 박동수가 시험을 칠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라든지 실제 긴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나중에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있어서 이런 실시간적인 분석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일주일 전에 안 왔던 친구가 한테 이메일이 자동으로 가게 해서 되도록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든지 참 잘했습니다. 이런 도장을 찍게 어렸을 때 이제 그런 평가에 관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겠죠. 보다 나은 교수학습 활동을 위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기술적 뒷받침 하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자. 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은 어떻게 활용되느냐? 필요성은 무크와 같은 대규모 온라인 강좌의 활성화가 되고 있고 학습자 활동에 따라서 자료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잘 활용을 하게 되면 학습 과정의 다각적 이해를 통해서 언제 완료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몰입해서 하고 있는지 통계 처리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바일을 많이 쓴다라는 게 판정이 되면 우리 시스템은 모바일에 프렌들리 하는 그런 걸 하겠구나. 애플을 많이 쓴다 그러면 이거는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많이 쓸 수 있게끔 강의자를 만들어야겠구나. 예를 들어서 그쪽에 많이 쓰고자 하는데 윈도우에서만 쓸 수 있는 액티브엑스 돌려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한다 그러면 활용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최적화된 코드 설계도 가능할 겁니다.
피드백 분석에서 학습자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어떤 그 요구 사항이 오는구나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보고서를 쓰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거를 분석해 보느냐, 성공적인 학습을 했냐 안 했냐 다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LMS 들어오지 않고 과연 했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출석을 안 했는데 시험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결국 출석 체크를 한다는 게 학습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졸업할 때 학습 지속 정도, 지속이 많이 학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도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을 학생들이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 이런 부분을 판단할 때에도 어느 컨텐츠를 많이 접근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알고 있는 비율이 많을 거고, 플립트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컨텐츠를 다 보고 왔는지 시험을 치고 왔는지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전 근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진도 준수 여부 이런 부분들 같이 해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게임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몰입도 향상에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로그 파일이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로그 파일이나 오프라인에서의 출석부나 해보면 이름이나 소속이나 인증, 남녀, 뭐 학년, 학번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명단, 일반적 자료가 있을 거고, 그래서 명단이나 성적이나 학습 결과, 출석 자료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엑셀이나 이제 활동 시간 이런 것들을 일일이 손으로 손이 아니죠. 그 간단한 그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 분석을 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그때 이제 분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다 의미가 있을 텐데, 현재 교수 학습에 도움이 되게끔 실시간 피드백에 있어서는 이것들이, 그때그때 분석에 대해서 잘 서포트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기술자에게 이제 어떤 거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게, 사실 이 교수 학습에 있어서 데이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좀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출된 자료가 강의 자료에 따라 평가가 다른 역량이라든지 학습 성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볼 것인가에 대한 예를 이제 보는 거고요. 활용 예를 보면 아까 그 강의 수강 평가를 했더니 굉장히 많은 그 관심도를 보여주는 과목을 중심에 배치하게 한다든지, 그 과목의 커리큘럼에 관한 정보를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 어떤 과목이 메인 과목이고 많은 교수님을 가르치는 과목이고 히스토리를 보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키워드 네트워크들을 해서 과목을 손쉽게 찾아가게 한다든지, 날리지 맵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시각화해서 손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부분, 과목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금요일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 강좌되어 있는 그 OCWC라는 오픈 코스웨어에서 이제 키워드를 보면 이제 영어로 된 강좌, 스페인어로 된 강좌, 그리고 중국어로 된 강좌, 일본어로 된 강좌에 대해서 쫙 모아서 강의 계획서를 이제 쫙 모아 보니까 영어로 된 강좌는 메인에 헬스가 나오고, 그다음 스페인어로 된 강좌는 시스템이 많이 나오고, 중국어로 된 강좌는 컴퓨터가 많이 나오고, 일본어로 된 강좌는 세미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전체적인 강좌에 관한 패턴을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되는구나 라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라는 거는 이 그림 자체를 분석할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분석은 이제 이런 거죠. LMS 내에서 이제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걸 많이 쓰고 싶으느냐, 코멘트를 이제 보면 주관적인 코멘트를 아까 제가 보여드린 워드 클라우드나 어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센츄럴리티라든지 정량적인 볼 수 있지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코스 활동 보고서다 이런 예들을 보면 전체 그래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면 그래프가 언제 코스 방문했고 이런 것들을 요즘 러닝 애널리틱스라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굉장히 많아지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도 사실은 어떤 교훈을 받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차근차근 이걸 해서 출석을 활동을 높이는 게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출석을 많이 하게끔 온라인에 많이 로그인하게끔 하는 거를 장려했구나 이런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학생 활동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LM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런 전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에 있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빅데이터 방법론을 제가 잠시 로그 분석하는 게 필요하고 로그 파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가 교수학습에 있어서 도움이 되게 하려면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분석하게 되면 직관적인 그림을 얻을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이번 금요일에 실습을 해보겠지만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실습을 해보겠지만 이거에 대해 소개를 했고 과연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술적인 정리를 하면서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려대에서는 이제 정보 전산처하고 그다음에 교수학습 대학교육개발원하고 같이 협력으로 스터디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전산 담당 부서 개발자 그룹하고 실제 교수학습 담당 부서가 긴밀한 협조하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등 법적 이슈와 기술적 이슈에 대해서 주의를 하면서 같이 이런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들 활동하는 어떤 그림, 저희 저자 목록에 있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정리를 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정보는, 정리를 해서 개체정보, 관계정보, 활동정보, 예측정보, 이렇게 나눠서 개체정보는, 예를 들면 과목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대상, 포탈이냐 아니면 행정 시스템이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학습자, 교수자 아니면 행정 처리하는 분, TA 이런 개체에 대해서 관계 정보는 요 둘 사이 관계. 활동 정보는 어디에서 활동했느냐, 학습 이력이냐, 강의냐, 출석이냐, 방문 사이트냐, 이수 과정이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처리에 있어서 빅데이터와 어떤 교사학습 그리고 이런 도움이 되기 위한 처리 방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정보가 내가 어떤 게 있고 그럼 어떻게 분석하는가 라는 거에 대한 실습은 이번 금요일에 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실제 도움이 되면 단순한 논문이나 어떤 활동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 교사학습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정책에 반영이 되고 하는 큰 그림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에 이런 실습을 할 때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드리고 사실 지난 6월 달에 부산에 있었던 CTL 워크샵 때는 그때 다른 요 실습 비주얼의 툴 같은 걸 잠깐씩 보여드리긴 했는데 실습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금요일 실습에 관한 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오늘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도 금요일 실습에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빅데이터 교육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LMS도 틀리고 정보 전산 관련된 인프라도 틀리기 때문에 전체 학습 효과가 같이 높아지는 데 있어서는 정보 교류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내일 금요일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노트북을 가져오셔도 좋고 지금 전산실이니까 거기서 바로 깔아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깔아서 하는 게 에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 그러면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